김 기자님,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강원 도민일보에서 연속기획한 일손부족 강원 이들이 있어 다행입니다. 이걸 보도하셨잖아요. 지역사회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개념을 알린 계기가 됐는데 이거 어떤 개념인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취재하셨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제가 계속 뭐 불법 체류,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계속 혼용했었는데요. 네. 우선 뭐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에서 불법 체류라고 불리는 외국인은 현재 4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2014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인데요. 그런 불법 체류자들인데 어떻게 통계를 잡느냐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미등록 상태인 이들에 대한 관련 행정 통계는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 연보에서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법무부가 말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통계는 그 등록 외국인이었거나 거소신고 외국인, 장기 체류자와 단기 체류자 중에서 그들이 체류 기간을 경과했는데도 다시 뭐 갱신을 하지 않거나 이런 분들을 다 불법 체류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면이 바다고 그리고 북도 막혀 있기 때문에 뭐 유럽처럼 국경을 넘어서 뭐 불법 체류 이렇게 올 수는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체류라는 말보다는 외국인의 존재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줄 수 있어서 불법 체류라는 단어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미등록 외국인 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은 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법률을 위반한 사실과는 별개로 조금 더 중립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용어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저희 회사는 사용하고 있고요. 네.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 국제기구에서도 뭐 유엔 같은 경우에서도 불법이라는 표현 대신 미등록 혹은 문서 미비라는 표현을 권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계절 근로자하고 미등록 외국인의 연관성이 있다면서요? 먼저 제조업이나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등에서 합법적으로 일하시고 계신 분들,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분이 E9 비자를 가지고 계신데요. 네. 근데 이들 중에서 59%가 비자갱신을 뭐 자이든 타이든 하지 못해서 불법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정상적인 취업을 통해서 입국했다가 뭐 3년 이 지나서 제대로 비자갱신을 못하면 미등록 외국인이 된다는 말인데요. 네. 이들은 뭐 일부러 아까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장을 뭐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농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농촌에 가서 살펴보니까 출입국 사무소가 너무 멀어서 혹은 아니면 뭐 사업주나 아니면 본인의 좀 무관심으로 인해서 비자갱신을 놓치면서 미등록 외국인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절 근로자도 이와 마찬가지로 뭐 일을 작업을 하다 보면은 뭐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잘 관리가 되겠지만 뭐 그냥 나쁜 마음을 먹고 농장을 이탈해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아예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실제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도에서 운영되고 있었던 계절 근로자의 13%가량이 무단 이탈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들이 대부분 뭐 더 나은 임금이나 아니면 뭐 근로 조건을 찾아간 것으로 네,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취재 이후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환경이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갖고 계신지요? 네. 최근이었죠. 지난 1일 농번기 농촌의 일손을 돕는 외국인 계절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네. 네, 농업 고용 인력 지원 특별법과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는데요. 이 법안 내용은 뭐 표준 근로 계약서를 도입하자거나 아니면 브로커 개입 차단을 위한 처벌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마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권익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것인데요. 그 부모가 미등록 외국인일 경우에 자녀도 미등록 상태가 되는데요. 그 부모가 특정 이유로 체류 자격을 잃게 되면은 함께 거주하는 자녀 또한 뭐 적법한 체류 자격이 없이 그냥 한국에 그냥 무명의처럼 머무르게 되는데 이들에게 그동안 임시 체류 자격을 줬어요. 근데 네. 그 제도가 지난달 말에 종료 예정이었지만 가까스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 지역 미등록 아동들도 당분간은 뭐 이렇게 학교나 이런 시설에서 다닐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좀 기뻤던 일이었고요. 근데 네. 어쨌든 이게 한시적이었기 때문에 그 이주민 단체들에서 요구하는 제도 상설화까지는 아직 조금 요원해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4월 1일에 발의된 농업 고용 인력 지원 특별법이 상당히 반가운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김 기자님이 취재하면서 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농가와 일반인들의 인식 어떻든가요? 저희가 그 양구를 가장 먼저 찾아갔었어요. 양구 농가를 가장 먼저 찾아갔었는데 그래서 그 농장주께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어떨 것 같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자마자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없으면 농사 못 짓는다고 네. 그냥 이거 그냥 폐업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농사 짓는 이제 그 농가에 뭐 10명의 노동 그 근로자가 있으면 7, 8명은 다 외국인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꺼려하고 힘든 일을 좀 꺼려하고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다 잘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외국인 근로자가 좋다라고 하시는 농장주분들도 굉장히 많고 뭐 그래서 그런지 등록인지 미등록인지 불법 체류자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우리와 계속 함께 열심히 일하는 그 외국인이어서 너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사회 다른 구성원들의 인식이 좀 문제의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싶긴 한데요. 그러면 강릉의 사례를 제가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 강릉 같은 경우는 그 선원 비자를 가지신 분들도 많고 네. 그 비자가 만료돼서 이제 또 불법 체류이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뭐 건설 현장 이런 게 대해도 굉장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았는데요. 그 예전에는 그 외국인 근로자가 좀 소수일 때는 그 시민들이 관심이 별로 없다가 점점점 많아지면서 사실 주민들이 거부감이 들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점점 많아지고 자꾸 부대끼고 하다 보니까 그 강릉 그 옛날 터미널 주변에 그들의 뭐 타운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뭐 외국인 뭐 카자흐스탄 음식점, 뭐 러시아 음식점 이런 것도 많이 생겨서 시민들이 거기를 방문하면서 새로운 뭐 음식 맛도 보고 문화도 접하고 또 더 그거 넘어서 그 강릉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그 뭐 공부하시고 뭐 교육받고 이러시는 러시아 분들에게 오히려 뭐 러시아어를 배우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네, 일반인들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이 변한 사례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사례 또 도에서도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올해 3월에 입국해서 8개월간 농촌에 체류하면서 일손을 돕게 될 것 같습니다. 주합장님, 이 제도 수행하시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 또 관심 당부할 부분이 있다면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먼저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 거기에 더불어서 성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됐고, 네. 그다음에 농작업 근로 시 산업재해 예방으로 다치지 않도록 농가들의 그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아까 우리 김 장님 말씀하셨다시피 E9 비자 같은 경우는 3년 있다가 또 재연장을 해야 되는데 출입국 관리법 그 규제가 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돼서 네. 농가들이 좀 편하게 저희 같은 경우는 철원이면서 의정부 근로 저희는 나가다 보니까는 그 농가들이 바쁜 철에 외국인 또 들어온 날짜가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날짜에 전체가 가는 게 아니고 그 날짜마다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좀 있다. 그리고 또 저희처럼 이렇게 많이
시골에 쓰고 있는 거는 지자체에 그런 부서를 좀 위탁을 받아가지고 철원군 자체에서 좀 간소하게 좀 할 수 있는 하루 일을 못 하거든요. 거기 농가가 주인이 데리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고 특히 또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에서 저희 현장까지 우리 김한농협까지 이제 관광버스로 이제 데리고 와요. 그럼 저희가 농가를 배정하기 때문에 쉽게 되는데 다른 약간 일반형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산인가 거기까지 가서 그 농가가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농가 밥을 못 나가니까 택시를 그냥 돈 주고선 가서 데려다 주게 그런 방법을 취하는 농가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입법 관리법이 빨리 좀 간소화돼서 네. 농가들이 좀 원활한 그걸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농협이 또 입장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유의업 발생이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로 환경을 준비해야겠다. 그래야 경영 손실을 최소화하고 네. 또한 행정적으로는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지금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협조를 더 많이 해주시면 농촌은 이제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표출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지역 또 소멸 위기까지 느끼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억제해서 농촌의 활력을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지원 사업까지 좀 개발을 해서 지원을 좀 해주시는 정책을 만들어내시면 네. 좀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 기자님, 보도 이후의 반응이나 향후 근로자 인권과 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점에 대해서 강조 좀 해주시죠. 네. 계절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를 인구 소멸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저희 강원도의 주요한 인구 유입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좀 추진하는 것이 어떨지 건의해 봅니다. 네. 그러나 그 먼저 자신의 신분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그리고 그냥 외국인을 일꾼, 노동력, 생산 도구가 아니라 이 땅에 함께 발딛고 생존하는 같이 생활하는 이웃으로 생각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합법적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주거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지원 체계가 설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들이 등록이든 미등록이든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그냥 다 같이 이웃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웃으로 더불어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김 과장님도 끝으로 도 차원에서 향후 어떤 지원을 약속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조합장님과 그 기자님께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일을 저희가 그 강원특별자치도는 2016년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처음 도입 57명이 돼서 네. 계속 하다가 2018년부터 정식으로 근로편역이나 숙소 지원 사업들을 이제 계속 연결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20년도 19년부터 코로나 발생하던 그 해에는 계절 근로자로 들어왔다가 산업 근로자로 다 이제 이탈을 하는 바람에 그때가 이탈이 제일 많았고요. 네. 그 후에 이제 안정적으로 계절 근로자가 도입이 되면서 이탈률이 현저하게 줄어서 뭐 1%대 이제 미만으로 줄어들긴 했는데 결국은 이제 도의 역할은 계절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이제 만들어주는 방법이 이제 최우선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인권 탄압 문제, 임금 체불 문제, 그런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도에서 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서 그다음 이제 공공형 계절근로센터가 이제 중요성을 계속 조합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확대할 때는 확대하고 농가형도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인권 보호나 임금이나 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각별히 더 신경 쓰고 네. 특별히 이제 표준근로계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은 거의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표준근로는. 그런데 문제는 미등록 외국인 이제 말씀하셨는데 미등록 외국인은 저희가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소관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분들도 어떤 형태든 제도적으로 들어와서 네. 저희가 이제 시행하고 있는 보험 지원이나 각종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함께 그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안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저희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김동식 과장, 그리고 철원군 기반농협 장춘집 조합장, 강원도민일보 디지털뉴스부장 김영희 기자와 다양한 의견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농촌의 심각한 일손 부족을 해소를 위해서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일원이라는 존중과 배려를 한다면 우리가 더 큰 수확의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 이슈 강원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